안녕하세요. 영증 유튜브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자기 혼자서, 즉,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 부동산 내지 물건을 함께 소유한 것을 우리가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법적인 분쟁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따라서 이번에 그 특별 기획을 마련했는데, 이 특별 기획으로 이 공동소유에 관해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시리즈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자,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이 공동소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공동소유에 관한 기초 지식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공동소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공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공동소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의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법적으로 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또 부동산은 또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이 단위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개 동, 뭐 두 개 동, 동으로 시죠. 그리고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한 필, 두 필,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성립합니다. 원래 이것을 법적으로는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자, 뭐냐면 한 개의 물건,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개의 지상권이 성립하고 한 개의 전시권이 성립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개의 부동산 내지 한 개의 동산, 즉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만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사람만 소유권을 가지면 뭡니까? 단독 소유죠.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 이상, 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사람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면 이것을 공동 소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한 개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공동 소유. 또 한 개의 동산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공동 소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튼 공동 소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개의 성립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준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준공동 소유. 자, 이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준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즉, 공동 소유에 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컨대 우리가 그 어떤 집을 이제 임차를 했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부부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즉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공동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정립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서요, 이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공동 소유에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소유가 성립하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컨대 이제 어떤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소유로서 부부가 그 공유 지분을 반반씩 보통 하죠. 그래서 남편 지분 2분의 1, 부인 지분 2분의 1 이렇게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공동 상속. 자, 이 공동 상속에 있어서 이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신과 동시에 이 상속인의 그 소유가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때 이제 그 상속인 공동 명의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그래서 그 지분에 따라서 이제 공동 상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획부동산이 이제 지분을 쪼개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죠. 즉, 시골에 이상한 땅을 갖다가 뭐, 개발된다고 해서, 그 지분을 쪼개서 팔게 되면,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도 공동소유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 대지권이 있는데,
자, 집합 건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죠. 물론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서 빌라,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인데, 자, 아파트,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1동,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집합 건물이고, 101동 안에 뭐 203호, 그 다음에 뭐 205호, 207호, 이것은, 1동 건물, 집합 건물의 1동 건물의 하나의 구분 건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분 건물에 대해서 각 호실마다 이제 소유권이 성립하게 돼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구분 소유권자들이 그 아파트가 딛고 서 있는 토지, 즉 대지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 공동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땅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재산이라든가 종중재산이 있는데, 자, 이 조합은 이제 우리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이고요. 또 특별법상 특수한 조합도 있는데, 자,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법상 특수조합은 이것은 하나의 법인입니다.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이에요. 즉 사단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즉 법인격이 없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법인 등기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교회 교인들의 단체 사단. 그래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하고, 자, 종중도 마찬가지죠. 이 종중 구성원들, 즉 종중원 내지 종원이 있죠. 즉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서 성년 이상의 남녀를 그 종중의 구성원 내지 종중원 내지 종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민법상 조합인데 이 동업 즉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성한 하나의 단체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뭉친 하나의 단체이고, 그다음에 종중은 자,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의 단체인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조합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재산이라든가, 이 종중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공동 소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준공동 소유도 말씀드렸죠. 준공동 소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공동 소유에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즉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좀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근데 이렇게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인적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공유 같은 경우는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 중간 형태가 합유입니다. 자, 이 총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종중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 선조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즉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중이라는 단체는 굉장히 인적 결합 관계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죽지 않은 이상은 종중 구성원으로서 탈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회. 자, 교회는 신앙심으로 굳게 뭉치신 분들이죠. 그 뭉친 단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 결합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 이제 공유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시골에 있는 땅을 기획부동산이요, A, B, C라는 사람에게 각각 지분으로 나눠서 쪼개서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A, B, C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획부동산이 A에게 먼저 지분 3분의 1 쪼개서 팔고, 또 B에게, A와 B와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 B에게 지분 3분의 1, 또 A와 B와 또 C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C에게 또 지분 3분의 1을 쪼개서 이렇게 파는 경우. 자, 그러면 A, B, C는 전혀 모르는 사이죠. 그렇죠? 무슨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니고 신앙심으로 뭉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인적 결합 관계가 필요 없다. 맞죠? 이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하고 총유하고 이 중간 형태가 이제 합유입니다. 자, 이 합유는
어떤 신앙심으로 뭉친 경우도 아니고 핏줄로 뭉친 경우도 아니지만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 형태에서 이때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종중교회 이 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민법상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 이분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분이 생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속이 돼버리죠. 바로 상속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는, 사망하신 분은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이제 법인격 이렇게 표현하고 뭐 권리 능력, 뭐 권리 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 내지 법인격은 자연인과 법인임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비법인,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죠.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은, 자, 사단은 사람의 단체이죠.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 즉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그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못 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못 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한테 그 땅을 빼앗기기 싫어서 종중 구성원, 종중 대표라든가 정원들에게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해놨잖아요.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그래서 그쪽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 종중교회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는 비법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분이 있는데요. 지분. 자, 공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 유무에서 동그라미 쳐졌죠. 지분이 있고, 자, 합유 같은 경우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 합유 지분. 그런데 초공유는 지분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초공유에서 이게 종중재산 한번 볼까요? 종중재산. 그러면 종중 구성원들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성년 이상의 남자라고 그랬죠. 근데 종중 그 구성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죠. 또 외국으로 또 이민 가신 분도 있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적보에 올라오신 분들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사망하고 또 뭐 성년이 돼 가는 과정, 성년이 돼야 종중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종중 재산에 기한 부분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분이 몫이잖아요. 자기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분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 자체가 없어요. 무슨 그 뭐 동업관계로 뭐 투자했다든가, 내가 뭐 동업관계로서 부동산을 10억짜리 하나 매수했는데 내가 뭐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분이 3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지분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반반씩 투자해서 매수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딱 나오잖아요. 지분이. 근데 이제 이 총회에서는 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재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교회 재산에서 내 지분이 뭐 교회 신도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내 지분이 100분의 1이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에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탈퇴했다 뭐 이렇게 또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교인분들이 그 교회 재산에서 뭐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교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사망하셨다. 그리고 다음 분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신도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뭐 얼마를 투자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는 아무튼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근데 총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했죠. 그리고 합유는 그 중간 행태라겠어요. 그래서 합유에서도 인적 결합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동사업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유에서는 자기 지분이 있고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토지에 대해서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내가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 그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원칙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분 이외에 내가 담보를 설정해서, 즉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합의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있지만은 이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놓고 내가 얼마 투자했다. 근데 투자를 했던 것을 내가 공동사업에서 동업관계에서 마음대로 탈퇴하고 지분을 가져가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을 뭐 내가 A라는 사람인데 다른 B라는 사람에게 지분을 팔겠다. 이거 인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을 B라는 사람에 팔게 되면 그 B라는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팔아버린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 팔 때. 그래서 지분 처분 자유가 좀 제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 소유로서 공유 합의 총유는 결국은 물건, 즉 부동산 또는 동산, 부동산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 자체와 내 몫인 지분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 자체, 그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그 공동 소유하는 물건으로서 부동산 자체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때 내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럼 나 혼자 지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임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지분 3분의 1씩에서 세 사람이 공동 소유가 있다 하면 이때는 두 사람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과반수,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5명이면 과반수가 될까요? 이거는 반수잖아요. 반이잖아요.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6명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를 할 수가 있겠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중 같은 경우는 이제 종중총회겠죠. 물론 이제 이거 원칙이고요. 뭐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 이것은 지분 처분이 아니에요. 지분 처분 아니에요. 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공유에서는. 자, 여기서 부동산 자체의 처분입니다. 즉, 공유물 자체의 처분. 이것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지분 처분은 자기 각자 할 수 있었는데, 이 공동소유 목적물, 즉, 부동산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총회에 있어서도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중재산 특히. 그래서 제가 종중에 대해서 시리즈로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땅값이 이제 폭등한 지역에 있어서 종중재산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중에 대해서 시리즈로 올려놨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종중재산에 대해서요. 이 사원청의 결의가 없이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등기가 있는데요. 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사람이, 즉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인 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로서 공유이기 때문에 그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등기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 총유가 있는데 합유 같은 경우는 이 합유자가 나와요.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되고 대신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공동 사업을 하면서 서로 내 지분은 얼마다, 내 지분은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합유 지분을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부 떼보면 등기부에 거기에 지분이 안 나옵니다. 공유에서는 자기 지분이 나옵니다. 뭐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총유, 이것은 아예 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중이라든가 교회 명의로, 즉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지만 지분 등기는 안 되는 것이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 종중 대표라든가 교회 대표도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 지분 등기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로 이제 개괄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로서 공유, 합유, 총유가 구체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기부는 물론 이제 표제부 갖고 일부러 있는데, 이제 여기 공동 소유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구에 등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등기 원인 해가지고 매매에서 공유자 박모모 씨, 손모모 씨 공동 소유로 돼 있고 지분이 반반씩, 즉 2분의 1씩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공유는 아무튼 지분이 있고 지분 등기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동 소유로서 그 원인이 매매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어떤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이제 공동 소유로서 공유 등기가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죠. 상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공유자로서 김갑순, 최을수, 최정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피상속인은 누굴까요? 피상속인. 여기 최부자,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원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망하셨죠. 그래서 최부자의 배우자로서 김갑순이란 분, 그 다음에 최부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자녀 최을수, 최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공동 상속인이고, 그래서 공유에는 지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니까 상속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분이 있고 지분 등기도 된다. 그래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이 배우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속 파트도 제가 이미 그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업로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배우자는 이 직계 비속의 2분의 1을 가산하니까 7분의 3, 그 다음에 자녀는 각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지분 등기가 되겠죠. 이것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뭐 일반하게 몰아주는 경우도 있죠. 즉 배우자만 상속하는 경우 있고, 그럼 이거 단독 소유로 등기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자녀 이렇게 딸에게, 여기 이제 여기는 오빠죠. 맞죠? 오빠 최울수 87년생, 최정수 91년생 오빠입니다. 오빠는 이미 장가를 가가지고 뭐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딸에게 몰아준다 그러면 딸 혼자 단독 소유로 등기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유는 지분이 있고 지분 등기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유 등기입니다. 합유 등기. 자, 합유는 이제 민법상 조합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유는 지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분 등기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합유라는 취지가 등기가 되는데 그 취지를 어떻게 해요? 합유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 김갑동, 이을수, 박병석 이분들이 이제 동업관계로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합유 등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지분 등기는 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유입니다. 총유. 자, 총유로서 여기 보시면요. 광산김 씨, 자, 참고로 제가 광산김갑니다. 자, 광산김 씨, 문정공파, 종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종중 재산에 대해서 총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등기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대표자가 나오죠. 대표 김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중 대표분이시죠.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그 대표가 등기가 안 됐어요. 근데 79년도인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로는 이제 대표자도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교회죠. 자, 교회 재산은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총유입니까? 예, 교인들의
총유로 하겠습니다. 공유, 합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이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 없음. 그래서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대표자 강모모 씨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주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그래서 총유 등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종중에 대한 총유 등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공동 소유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마치고요. 자, 그 시리즈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유부터 들어갑니다. 공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총유에 있어서 이 종중에 관한 부분은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이미 촬영해서 업로드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